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번 불붙게 돼버리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어버리는 사랑에 관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하실 건가요? 내 배우자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말이죠. 고민에 또 고민을 하셨던 사연자 분에게 어느 날 도움의 손길이 닿았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결혼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었지만 사람 사는 것이 다 똑같듯이 미운 마음 버리고 그러려니 하며 살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 저는 한동안 죽을 듯이 미워했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게 된 것은 우선적으로 그의 성품과 그를 향한 제 신뢰감 때문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치부되는 연봉이나 집안 환경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죠.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고르고 고르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아직까지 혼자였었구나 생각이 될 정도로 남편은 제게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 인해 사납고 강압적인 남자들을 두려워했던 저는 남편으로 인해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더니 남편에 대한 신뢰감이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하고 제 자신을 참으로 원망을 많이 했었답니다. 게다가 저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고 그럴 줄 알았다며 비웃는 형님을 보며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우연히 저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낱 그저 한번 불고 마는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제가 아는 남편은 저를 두고 한눈을 파는 사람이 아닐 것이라 자부했고 또한 저의 상처를 자세히 알고는 사람인데 이런 짓을 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강압적이자 못해 여자에게 미쳐 자식도 조강지쳐도 버리고 떠난 그런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엄마는 떠나가는 아버지를 잡고 늘어졌고 저와 여동생은 그런 엄마를 보며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냉정하다 못해 처절하게 저희를 짓밟고 돌아섰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 꼴을 당하게 되나 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과 자주 연락을 하고 중마고우처럼 지내는 여동창이 있었는데 바로 그녀와 넘지 말아야 하는 선까지 넘게 된 것이었죠. 연애 전부터 저 또한 그녀와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저희 결혼식부터 아이들 돌 100일 잔치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심양면 저를 도와준 사람이었고 저 또한 그녀를 제 친구로 생각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녀와 제 남편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겁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둘이서 나눈 카톡의 대화를 보고는 저는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은 남녀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두렵더군요. 이혼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단란한 우리 가정이 깨진다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온통 그곳에만 신경이 쓰였던지라 저희 친정도 시댁도 신경을 제대로 못 쓰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고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남편에게까지 티를 안 내고 있었으니 그 시간 동안 저의 속은 까맣게 타 들어가고만 있었죠. 친정이나 시댁의 행사에도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남편에게는 대면대면하게 행동을 하니 결국 남편은 제가 눈치를 챘다는 것을 알게 된 듯 싶었어요. 본인이 먼저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혹시 알게 된 것이냐고요. 싸우고 싶지도 않았고 화를 내고 싶지도 않았기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거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고 단 한 번의 실수였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실수한 거야.
정말 당신한테 실망감 줘서 너무 미안한데 정말 딱 한 번이었어. 다신 이런 일 없을 거고 정말 정말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정말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라. 아이들을 봐서라도 나 딱 한 번만 봐줘라. 분명 남편은 한 번이라고 했지만 카톡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지금의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것뿐이었고 저라는 사람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이었죠. 저는 그냥 조용히 남편을 쳐다보았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후 언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 집에는 찬바람이 불었어요. 아이들도 눈치가 있는지라 부모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긴 하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육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잠시 아이들을 친정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친정집에 가는 날 최대한 제 표정 관리를 하려고 했고 절대로 남편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엄마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더군요. 아이들에게 TV를 틀어주고는 제게 남편과 무슨 일이 있냐고 바로 물으셨거든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인지, 왜 이런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야 하는 건지 자식으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말없이 저를 한참 안아주셨고 그리고 제 뜻대로 하라 하시더군요. 헤어지는 것도 네가 결정해야 할 일이고 용서를 하는 것도 네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야. 그런데 왜 이런 것 때문에 못나게 울고 그러니?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너의 탓도 아니니 절대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네 자식들도 오롯이 그 고통과 슬픔을 전달받는 거란다. 그 옛날 내가 아버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나는 지금도 그때 내 모습이 너희들한테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하고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거든. 엄만 강해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엄마여도 아내여도 네 인생이라는 것이 있는 거야. 절대로 네 인생을 좀먹는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엄마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네 결정을 지지할 것이고 옆에서 도와줄 거야. 알겠지? 엄마의 말 중에 가장 제 가슴에 남은 말은 제 인생을 좀먹지 말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엄마였지만 엄연히 제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이었으니까요. 제 결정은 점점 이혼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바로 그분은 제 형님이셨어요. 동서지간에 사이가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는 그다지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서로 편안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었죠. 그런데 이 형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마도 남편이 아주버니에게 최근의 일을 이야기한 듯 했습니다. 형님은 처음엔 저를 위로해 주신 듯 했으나 결론은 그게 아니었죠. 서방님이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의외네. 그러니까 그 여동창이랑 그랬다는 거지?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라는 게 가당키나 해? 갑자기 타다닥 불 보는 건 한순간이지. 그리고 여동창 반반하게 생겼잖아. 하여튼 동서,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등잔 밑이 완전 어두웠었네. 그래서 이혼할 거야? 절대로 그런 생각은 먹지 마. 어디 이혼이 쉽니? 게다가 뭐 남자들이야 한 번 정도는 그런 일 온다고 하잖아. 제대로 간수 못하는 여자들도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한번 남자들이 그런 일 겪고 나면 자기 와이프한테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도 이런 일이 있어서 사내 못 사내 하다가 결국 친구가 용서를 해줬는데 지금은 둘이 죽고 못 살아. 이렇게 남자들은 성장하는 게 아닌가 싶어. 그리고 동서도 이런 일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서방님 정말 의외다. 남잔 남자였었네. 나는 성인 군자인 줄 알았었는데. 제법이시다. 하며 빙그레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진짜 그때는 이 사람이 미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쩜 저렇게 공감 안 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지. 아무리 제가 양이 안 차는 동서였다 해도 이건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는 말 아닌가요?
형님의 이야기는 남편은 남자였고 남자들은 한 번씩 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인데 그 과정을 겪고 이겨내는 부부들은 더 사이가 돈독해지니 저보고 참고 넘어가라는 말 아닌가요?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결국 제 불똥은 형님에게로 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지금 하신 말씀이 얼마나 결례되는 말인지 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형님도 아주버니가 외도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두 분 사이가 더 돈독해질 테니까요. 아니면 이미 아주버니도 한 번 겪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게 경험담 이야기해 주시는 거냐고요. 제가 형님 마음에 드는 동선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말씀은 정말 도가 지나치시네요. 형님도 그렇게 안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 심정이 어떤지 모르시잖아요. 그 사람이 남자라고요? 제법이라고요? 도대체 형님 뭐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누구 약 올리려고 오신 거예요? 형님을 내쫓다시피 보내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좀 조용한 곳에 가서 제게 바로 전화를 하라고요. 얼마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제게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전화를 먼저 걸어준 제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마 남편은 제가 이제는 화가 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전화 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렇게 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 오늘 일찍 들어갈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자기 좋아하는 만두 사가지고 갈까?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만두 가게에서? 자기 엄청 좋아하잖아. 이렇게 남자들은 단순한 걸까요? 이런 사람을 저는 그동안 믿고 남편이라고 존중해주고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비굴하게 구는 남편이 안쓰럽다기보다는 너무 뻔뻔하다 느껴졌습니다. 만두는 네 혼자 처먹어. 그리고 왜 동네방네 소문 다 내지 그래? 너 바람났는데 마누라라고 있는 게 이해심 없이 찌질하게 용서 안 해줘서 이혼 도장 찍게 생겼다고 다 까발리지 그래. 다른 여자들은 눈 딱 감고 넘어간다는데 배려심 없는 여자 만나서 이혼남 되게 생겨서 그래서 신생 망치게 생겼다고 우리 엄마한테 따지기라도 하지 그래? 남자니까 한 번이었으니까 술 먹었으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그리고 뭐 그리 자랑할 이야기라고 그걸 네 형한테까지 까발리니? 이젠 네가 창피함이 뭔지도 잊어버렸구나. 조용히 우리끼리 해결하면 될 것을 네가 뭔데 나를 이런 기분을 들게 만드냐고 이 빠가사리 같은 놈아. 결국 제가 마음을 결정하는 데에 남편의 행동과 형님의 말은 기름을 끼얹은 꼴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한 번 망가진 신뢰는 두 번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물론 아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불쌍하긴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신뢰감이 무너진 남편과 결혼 생활은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아이들이 있는 친정 엄마 댁으로 짐을 싸서 갔고 제 결정한 바를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면 어른으로 더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번 실망을 준 남편은 또다시 제게 실망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서 친정 엄마 집으로 가버린 저를 원망을 하더군요. 그렇게 빌고 또 빌었는데 좀 적당히 하면 될 것을 저야말로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릴 참이냐고요. 그리고 말마따나 단 한 번 실수를 한 것인데 저보고 단 한 번 실수한 적 없냐고 오히려 이제는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빌고 또 빌었지만 제가 용서할 생각을 안 해주니 남편 입장에서도 화가 났나 보더라고요. 염치 없게도 말이죠. 잘못했다고 빌잖아. 그럼 당신도 좀 못 이기는 척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끝까지 가려고 하냐? 빌고 또 빌고 계속해서 빌잖아. 자그마치 10년이야. 10년 동안에 우리가 나눈 정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라도 엄마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 내 아내지만 애들 엄마야. 애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엄마라고. 아니, 네 말 틀렸어. 나는 애들 엄마이기 전에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처음부터 애들 엄마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지금 네 입에서 정이란 말이 나온다는 게 참 가증스럽다. 한 번 실수했으니까 넘어가 달라고? 만일 내가 같은 실수를 했어도 너란 애가 용서를 했을까?
이건 지금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질 일이라는 걸 왜 모르니? 너야말로 우리가 나는 10년의 정을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무참히 짓밟을 수가 있는 거야? 너야말로 우리 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발정이라도 났어? 더 이상 그 입 놀리지 마. 마지막으로 격이라는 걸 좀 갖추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너만 손해인 거야. 한바탕 남편과 다툼을 한 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10년이나 얼굴을 보고 마음을 썼던 저희 시어머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오늘 중으로 잠시 집에 들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워낙에 진중하시고 성품이 고우신 분이셨는데 시어머니도 이제는 저희 부부 사정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될 수도 있고 그간 잘 보살펴 주시고 며느리로 아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도 드릴 겸 마지막으로 시댁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셨어요. 단아하시고 며느리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혹시나 힘들 명절 때나 제사 때에도 형님이나 저의 방패막이 되어 주셨던 분이었죠.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형님과 제 사이가 좋지 못해 그걸 풀어주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었는데 결국엔 시어머니 성품대로 각자 성격을 인정해 주시기로 하신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다 하니 마음이 좀 쓰리긴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죄송하기도 했고요. 시댁에 도착하자 순차적으로 형님 부부 내외도 남편도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불어 시어머니에게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했습니다. 당시 시어머니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잔뜩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인자하신 눈빛을 하시며 제게 면목없다 하시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얼른 그 눈물을 감추려고 눈을 깜빡였지만 주책맞게도 눈물은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한참 제 등을 토닥여 주시던 시어머니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아주 단호하신 어조로 그리고 매우 엄한 분위기를 풍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들 이야기는 들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그만 울거라. 네가 잘못한 것도 없고 네가 슬퍼할 일도 아닌데 왜 울고 그러니? 앞으로 이 일로 인해 내 앞에서 눈물이 보인다면 내 분명 둘째 너에게 화를 낼 것이야. 아무리 자식이어도 결혼을 시키고 자식을 두었다면 그것만으로 이제는 나와 동일선상에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정도로 나는 니들을 신뢰하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다는 것이야. 그런데 이번 저 녀석 이야기를 듣고 사실 난 둘째 너한테 고개를 들 수가 없더구나. 저 녀석도 사과를 했겠지만 아들 녀석 교육 잘못시킨 죄로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하마.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우리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 어미가 진심으로 내게 미안하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야. 그리고 지금 둘째 얼굴을 보는 것도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참 괴롭구나. 하지만 오늘 니들을 이렇게 둘 다 부른 건 나도 결심을 한 게 있어서야. 니들이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나는 그건 상관없다. 그리고 그건 내가 상관할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너 이 녀석, 둘째가 너를 용서한다고 해도 난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런 역겨운 짓을 할 수가 있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앞으로 너는 내 아들도 아니고 이 집안 사람도 아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내가 죽어도 절대로 나타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건 너와 형을 올곧게 키웠다고. 그래서 이 정도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너는 네 아내에게도 그랬듯이 이 어미에게도 크나큰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된 것이야. 나는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난 내 자식 그렇게 엉망으로 키우지도 않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닌 거지. 이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 좋은 사람만을 옆에 두고 싶더라. 나는 10년 된 우리 좋은 며느리인 둘째를 포기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며느리가 우는 모습은 더 두고 볼 수도 없고. 아무리 네가 내 자식이라고 해도 그런 망할 짓을 한 너를 좋게 봐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이제부터 철저하게 혼자인 것이야.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건 바로 네 자신이고 내 귀여운 손주들도 볼 생각 마라.
너는 그럴 자격도 없으니까. 이제 네 이야기는 다 끝이 났으니 일어서서 나가거라. 다신 내 앞에 그 얼굴 보이지 말고. 다들 시어머니 말씀이 끝나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저는 저를 부르실 때 그래도 어쩌겠냐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좋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을 내치신 거였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도 잘못했다고 울며 불며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이렇게 수습을 하시다니 역시 우리 시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걸 또다시 느끼게 되었죠. 그럼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며느리 앞에서 혹시 시어머니가 쇼를 한 것이 아니냐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제 속도 모르고 그러더군요. 한 번 정도는 눈 감아 줄 수 있는 거지 너무 유난을 떨었다고요. 그런 건가요?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용을 베풀어 주니까 남자들 자체도 바람이란 것이 한 번 정도는 당연히 불어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요?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길게는 몇십 년을 함께 살아야 하는데 과연 잊어버린 듯 그 기억을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그럼 넌 네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고 나서 실수였다고 싹싹 빌면 꼭 용서를 해줘. 난 옹졸하고 치졸한 사람이라서 한 번 신뢰를 잃은 사람하고는 한 이불 아래서 못 자겠거든? 그리고 너 그런 말 함부로 쉽게 하는 거 아니다. 네가 경험하지 않은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너 말이 씨가 된다. 네가 그런 상황에 닥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기억을 지우고 예전처럼 남편을 대할 자신이 없었기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남편을 만나고 있지 않으십니다. 저는 아이들을 선택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셈이지요. 엄마 말처럼 제 삶을 좀먹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시어머니 말처럼 저란 사람에게는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저는 이혼을 했다는 것이 당당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그리 가르칠 겁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한 번의 실수로 되돌릴 수 없는 파탄에 이르러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